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입니다. 이 냉동 생선이요. 얼어 있을 때 주름이 살짝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거 쌀뜨물을 끓여서 여기 부었거든요. 그러면 붓는 순간 이게 주름이 싹 50도가 되잖아요. 냉동과 끓인 물을 합치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름이 개선이 되는 게 느껴져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확실히 50도 물이 주름, 50도 물이 이게 수분을 순간 흡수하면서 이 피부에 주름이 개선된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생선도 이게 피부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생선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얇은 생선들은 50도 물이 하면 빨리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얇아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동을 하면 쉽게 물 해동이 되잖아요. 근데 제 물보다는 이게 쌀뜨물이 왜 염분도 있고 또 다른 성분들도 있어서 해동에 더, 왜 냄새도 비린내도 잡아주고 한 미배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쌀뜨물을 써봤는데요. 쌀뜨물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일도 넣고 했었는데 전에는 쌀뜨물에도 오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소금도 여기 쌀뜨물에 염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동해 두면, 물에서 해동을 하면요, 이게 수분을 흡수해서 이 살도 수분을 흡수하면 나중에 뼈와 분리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촉촉해서 비린내가 당연히 안 나고요. 수분이 빠지면서 비린내가 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나이 들어서 액취가 나는 이유가 수분이 감소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채수분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예요. 신선한 생선들이 깔치까지 회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안 되면 조리할 때 수분이 있게 드시면 채수분을 대사 과정에서 덜 뺏기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자나 이런 바삭바삭한 거, 그리고 끈적한 액체가 많은 점류 있잖아요. 요즘 드레싱에 모든 피자나 치킨 모든 다 소스가 다 첨가됐잖아요. 저는 그런 건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대사 과정에서 수분 요구량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채수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도 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류를, 무, 양파 이런 걸 채소류와 함께 조리해서 국물이 있게 드시라고 추천드려요. 단백질이 풍부한, 특히 육류나 이 생선류는요. 이게 계속 안에가 녹으면서 물이 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을 끓여놨다가 이걸 조금씩 여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녹을 때까지. 그러면 이게요, 지금 솔직히 밖에 이쪽에는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너무 많이, 이게 수분이 많은 채소들, 깔치, 가자미, 옥돔 이런 것들은 50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손이 넣어도 될 정도니까 한 40도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40, 또 지금 이 다 벗겨지네. 너무 많이 넣어두지 마시. 이렇게 했다가 싹 찬물에 한번 헹궜다가 조리를 하시면 맛있는 구이와 조림, 구이는 저는 비추하긴 하는데 그래도 구이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물을 항상 같이, 저는 숭늉을 애용하는데 숭늉이나 슴슴한 된장국, 계란국 이런 것들, 미역국 있잖아요. 이렇게 된장 미역국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국물류와 함께 드시면, 이게 우리 몸은 워터프루프라서 염도가 있을 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육류도 이렇게 실온처럼 이렇게 실온 온도로 해동이 다 된 후에 조리를 하면요, 문제는 그때 수분이 빠져나가요. 이거 물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실온에 놔두면 물만 빠져나오기 때문에 건조한 식재료가 되니까 이렇게 해동시키면, 그러니까 쌀뜨물은 버리지 마시고 육류나 생선이 있을 때 항상 쌀 씻을 때 밥하기 전 미리 받아두고 다른 식재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밥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저는 50도 끓인 물을 쌀에 물을 반반 넣잖아요. 그때도 끓인 물을 넣으면 그게 50도가 되니까 물을 흡수해서 더 촉촉하고 탱탱한 햇살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육류를 드실 때도 거기에 우리 구워 먹는 거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국으로 쓰시고, 얇은 대패 삼겹살, 전 대패 삼겹살로 국수도 하고 덮밥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적게 드시는 걸,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 하지 마시고 비율만 맞춰서 적당히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7이 물이고 3이 음식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3이 음식인데 그 음식도요, 대사될 때 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드신다. 단백질 음식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 인바디 검사 보셨듯이 물이 1리터가 늘어나면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근육 늘리는데, 근육의 75%가 수분이니까 결국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이 감소되니까 물로 근육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단백질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자미로 가자미 굴소스 조림할 거거든요. 양파나 이렇게 파 같은 거 넣고요. 양파 수분 많잖아요. 전분 살짝 한번 강황에 저 밀가루를 입혀서 그 다음에 지지거든요. 지진 다음에 한 번 더 조림을 하면 비린내도 없고요. 훨씬 맛있는 생선 조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 50도 물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스팀타올을 소금물에 살짝 2.9% 해서요, 짜서 이걸로 저는 피부에 수분을 보습하려면 물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도가 있어야, 피부도 마찬가지, 몸에도 염분이 있어야 흡수되듯이 피부에도 염도가 있어야 수분이 흡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전신에 다 해요. 피로 느끼면 발이 가장, 저 하지정맥류 있어서 발이 가장 피로도를 빨리 느끼니까 무릎을 해줘야 관절 부분이 가장 가까워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해야 활액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활액에서 영양분을 연골에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빼주니까 활액이 감소하면, 즉 체수분이잖아요. 그것 또한 체수분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넣으면 해수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에서 목욕할 때도 천일염을 넣어서 따뜻한 물에, 전 보일러는 50도로 맞추고요. 그래도 나오는 게 50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헹군물은 항상 소금을 희석해서 헹구고,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체수분 감소를, 피부가 덜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체수분 뺏기는 것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체수분을 덜 뺏기고 저속 노화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도 저는 통목욕 준비했어요. 이게 물을 받으면서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2.9%만큼 소금 많이 못 넣고요. 저는 통목욕을 할 때 물을 한 이 정도로, 요 정도 밑에까지 받으면 들어가면 이 정도 올라오니까 그 정도 받는데요. 몇 리터인지 모르겠지만 소금은 그냥 이 정도? 조금 더 넣어도 되더라고요. 이 물이 많아서 양치질 할 때는 그냥 요만큼만 한 컵에 넣어도 되는데요. 넣고 입 마사지 할 때도 그냥 한 알만 넣어서 침을 녹여서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 뭐야, 타올을 이 물에 먼저 빨고요. 타올은 다시 소금물에 한 번 더 이렇게 작은 물에 받아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비닐에 넣어서 사용하고, 비닐을 전자레인지에 2분, 하나는 1분 30초 가열하고요. 두 장은 3분이 되잖아요. 3분 30초나 4분 해서 어떨 때는 꺼내서 피부를 닦아줘요. 말아서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씌워서 있을 때도 있고요. 발은 하루 종일 움직였을 때는 발은 진짜 감싸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지정 능류가 있어서 발과의 전쟁이에요. 발하고 무릎. 그래서 발, 무릎은 저녁에는 그냥 그러고 그냥 누워 있어요. 중력을 덜 받게. 그리고 아예 누워 있거나 누워 있다가 조금 피로가 풀리면 거꾸로 해서 아예 역중력을 해버리는 게, 하면서 다리 쪽, 오금 쪽이 당겨줘야, 그곳이 이렇게 넓어져야 피로 물질이 배출이 되어서 확실하게 피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하고 손에도 관절이 많잖아. 26개씩 있잖아요. 뼈가 26개죠. 그럼 그 사이 전부 활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액들이 가까워지면서, 관절이 가까워지면 활액이 감소하거든요. 그거 가까워지지 않게 계속 당겨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해줘야지 손발이 건강해야 거기까지 혈액을 가거든요. 물론 그 관건은 또 심장과 폐가 더 중요해. 심장, 폐가 이게 원래의 크기로 확보가 돼야 손발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폐가 우선이긴 합니다. 심장 폐활량 키우는 방법, 상체 체형 확보하는 거죠. 그거 먼저 해주셔야 아무리 손발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계속 이 심폐가 체형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체, 아무리 손발 추구나 마사지 해도 계속 시리고 저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심폐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손발도 해주시면 저속노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부족한 물은, 내가 지금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됐다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부족한 걸 채워주려면 하루에 2리터 가까이 안 돼요. 부족한 만큼.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폐물이 쌓여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폐물 정체된 거 빼고 채워주려면 2리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항상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4리터를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육이 수분을 많이 체수분을 확보한 상태라서 한 3리터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진짜 4리터를 진짜 매일 4리터 주전자 하나 끓여서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스팀 타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체온이 높기 때문에 체수분 소실량이 더 높아요. 따뜻하게 하면. 그래서 아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수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더 빨리 노폐물 배출이 되는 상황이 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인바디 검사하니까 32리터가 될 때 가장 신진대사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지방률은 낮고 32리터를 목표로 인바디 32리터 체수분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